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기분 괜찮아요? 계좌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내려간 것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뭐 어제의 공포심은 조금 반감되는 그런 느낌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어제 주가 상황 자체가 이렇게 하방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강하게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기 위한 반대 매매가 일단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아침나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여기 분봉으로 오늘 볼게요. 오늘 분봉으로 보시면은요, 아침나절에 마이너스, 우리 강아지가 또 긁고 있다. 이 새끼 하지마. 이 아침나절에 마이너스 출발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어제 전화 받은 사람들이 돈을 넣지 못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올리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뭐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가 시작점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뭐 이제 바닥이네, 이제부터 올라가네, 이제부터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되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판단 듭니다. 네. 일단 추석 먼저 부를게요. 만시간님 어서 오시고요. 하얀 날개님, 이치카님, 향기로운 초보님, 백조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귀요미 자영님, 한사발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네, 문미영님, 부자남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컬 9547님 어서 오십시오.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급증하고 있죠. 네, 맞아요. 신용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겠죠. 네. 데이비드 홍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아침 겸 주식에 관한 모든 썰림 뭐 이렇게 길어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메나타님 어서 오시고요. 박유나님, 박정희님, 절차탕마님, 절차탕마 이거 좋다. 네, 사다성 아주 좋아요. 새로운님 어서 오시고요. 금호사님, 김현군님, 김만돌님, 제이부자되세요님, 이영상님, 박부자님, 10년보다 따블로 가자님, 네, 좋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간불님, HN 최님, 어서 오시고, 총알충전님, 동네 아저씨님, 김영길님까지 오셨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부자 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월급날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식을 샀습니다. 뭘 샀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오늘 주식을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 중인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점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일단 샀어요. 네, 삼성전자 사가지고 네, 수익이 이제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좋았어. 아침에 네 10시 전에 샀으니까 혼란스러울 때 사서 수익을 좀 봤어. 네. 그래서 요런 구간 때 매수가 좀 됐고요. 삼성전자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샀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샀는데 이게 더 많이 올랐네. 네, 이게 더 많이 올랐어. 아침에 사서 네, 삼성전자 우선주 둘 다 샀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이 이제 태경화학입니다. 태경화학을 오늘 아침에 샀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내리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태경화학 요 종목 추가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금 수익권이었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보합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뭐 손해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위치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T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네, 수익이 좀 봤네요. 네. 자, 아침이 사기 좋은 자리였지. 그치? 이게 보통은요, 이제 그 이런 투매 양상이 한번 쾅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투매는 하루 반이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잠깐 들었다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SAT도 추가 매수로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어요. 요것도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네. 오이구야. 네. 그 다음에 뭘 샀지? 아가방. 네, 아가방을 또 샀죠. 네, 아가방은 뭐 계속 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네, 이것도 뭐 수익 잘 났네요. 그죠? 네. 아침이 일단 사기 좋은 자리였어요. 어제
큰 폭의 하락,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번 더 콱 눌러줄 때, 대부분 겁이 나서 주식을 많이 던지거든요. 또는 반대 매매 많이 던지는데, 그럴 때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가방 샀고요. 수산중공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많이 샀죠, 오늘. 수산중공업. 수산중공업도, 와, 이것도. 어쩜 이렇게 잘했지? 네. 오늘 매매 아주 잘한 거야. 나 오늘 단타 쳤어도, 네,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수산중공업도 올라가면서, 네, 수익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수산중공업도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요걸로 샀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합입니다. 매수한 가격대 그냥 그대로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왜 샀냐면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아직은 뭐 회복을 한다라는 어떤 개념은 아닌데 일단 박스 하단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것도 약간 손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물타기 개념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다 좋았어요. 아침에 매수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이지 않았나요? 네, 거의 대부분이 뭐 다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아침에 많이 마이너스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매수하기 좋았었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태경화학 일봉상의 모양새라면은요, 이것도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또 비중을 확대하랴 이 생각으로 추가 매수로 들어간 거고요. SAT 일봉 보시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아침에 볼 때는 요게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요만큼, 네, 마이너스권에서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콱 눌러서 올라갈 때 타이밍 나오겠다 싶은데 오늘 양봉 크게 나가서 뭐 음봉까지 나가지 않고도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이었나 그때 매수를 한번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아가방. 네, 아가방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뭐 어차피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겁먹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어? 오케이, 고마워, 사줄게. 이렇게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길게 흐름을 일단 꺾었다라면 뭐라도 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겠죠. 아가방,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도 마찬가지. 네, 다 내려갔거든요. 다 내려간 것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할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수익 중이었어요. 여기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겠죠. 근데 다 내려와서 수익을 조금 까먹은 상태인데 그래도 수익이 많아요. 제법. 네, 뭐 10단이에요. 이 수산중공업의 수익률이 네, 10단이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추가 매수로 여기 들어가면서 평단가를 좀 끌어올리게 되면서 지금 뭐 수익 중이긴 한데 네,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비중이 더 많아졌죠. 네, 어쨌든 요 위치가 이제 저점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뭐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 단기 급락, 그 다음에 박스권에 대한 양상으로 이제 비중을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급날, 네,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월급을 타고 나면은 이 돈을 배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다도 좀 집어넣고 저기다 좀 집어넣고 뭐 주식도 좀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데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린 즐거움이 10분 안에 10분 안에 가지고 종료가 돼서 약간은 좀 그랬네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 끝나고 그 종목들을 좀 골라놨어요. 보유 종목 되게 많아요. 한 60개까지 안 되나 지금? 몇 개 좀 될까요? 10개, 20개, 30, 40, 한 50개? 4, 50개 되겠네요. 50개. 많으면 한 60개 가지고 가겠네요. 더 많을 수도 있지 뭐. 네. 그냥 종목 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종목은 많으면 어때? 그냥 뭐 그러면 되지. 한 300개 정도까지도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3, 400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개 막 이렇게 가져가기 좀 그렇고요. 네, 한 3, 400개 정도는 주식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것들은 빼가지고요. 그냥 공짜 종목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까지 지금 그 숫자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공짜 종목 빼면은 뭐 또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근데 공짜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우리 아들한테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네, 그거는 규모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웬만하면 이제 해외 주식도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중국 주식 그때 해왕 000078 해왕생명공학 요게 지금 오늘 또 상한가거든요. 네, 오늘도 상한가인데 이거 3위안 때 샀죠. 3.4인가 3.5인가 요때 사가지고 네 이것도 그 해왕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래서 뭐 백신 이런 쪽 기업이라서 요것도 해외 쪽도 좀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어제 나랑 내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선물 옵션 네 선물하시는 분은 선물해서 노르셔야지 왜 여기 주식하는 데 와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들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따라 하셔도 괜찮고 뭐 안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좌에다 직접적으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서 물렸다 그러면 같이 물리는 거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같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계속 같이 공개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직 손실이 아닙니다. 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계좌도 여러 번 인증해 드렸습니다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더라도 뭐 별로 네,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최소한 이렇게만 한다면 네. 대신에 비중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격대적인 타이밍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네. 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현대바이오부터 해 가지고요. 대양금속, 이월드, KH바텍 뭐 100% 이상 수익 나는 것들 네 많이들 챙기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팜 시스템이고 또 분산 투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네,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이제 팜 시스템의 네, 원조에게 배우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종목 진단을 가도록 합니다. 수익 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소고기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뭐 저는 유료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소소한 즐거움 네 그런 것으로 같이 또 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단타로 빨리 수익 내는 그런 종목들 네, 해줘라. 뭐 그런 분들 네, 해드릴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뭐 종목을 내놔라, 종목 추천을 해라. 네, 그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만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너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던데 저는 뭐 유료로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친절해요. 네,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방송 잘 들어주시고 네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좀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왜냐하면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어. 그래야지 제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익도 잘 안 나고 계좌가 맨날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주식도 못 하겠고 막 에이씨 주식 안 할래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회사도 잘 안 돌아가겠지. 우리 회사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월급 받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무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 유료 사업을 안 하죠. 무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네, 여러분들이 계좌가 잘 돼가지고 네, 결국은 나의 월급이 올라가게끔 만드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참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돈 좀 제발 좀 많이 좀 버십시오. 네. 많이 좀 버시고 수익 좀 많이들 좀 내십시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뭐 그냥 빚내 가지고 맨날 이상한 종목 그런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잘 하셔서 수익 좀 내시고 네 그다음에 많이들 우리 그 88TV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월급 좀 올려주세요. 네. 월급날 10분 안에 그냥 자산 배분이 끝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허무해지잖아. 이게 한 달 또 어떻게 살 거야. 아이 참.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서 네 종목 진단 해보죠.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이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다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된다라면 차트를 길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길게 보려면 차트를 그냥 이렇게 늘려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 역사가 보이겠죠. 상장 이후에 개떡 같았던 시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제법 강했단 말이죠. 이게 2,000원부터 상승했다 생각하더라도요. 16,000원 최고가면 8배예요, 8배. 800%. 800%면 이게 누구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800%. 이거 그냥 나오는 수익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2,000원짜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만원대 이상의 종목이래. 인정이 되겠습니까? 야, 오로라는 누구지? 옛날에 그 독수리 오영재 그 여자 그 공주 아니야? 공주. 오로라 공주 맞죠?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는 공주였나? 독수리 오영재가 아닌가? 하여튼 뭐 오로라 공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독수리 오영재가 아닌가? 그럼 독수리 오영재 아닌 것 같다. 오로라 공주가 있고 그때 보니까 뭐 손오공도 있고 사오정도 있고 막 그랬어. 우주 뭐였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 오로라 공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로라가 2,000원 싸구려 주식이었는데 만원대야. 그럼 야 이거 만원대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겠지. 그죠?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니까 사람이 안 산다고.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이 과대평가가 돼서 올라간 주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퍼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네, 기업 유보율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괜찮잖아요. 나쁜 기업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주가를 과도하게 조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조정을 받을 것이고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면 인정 구간, 가격 인정 구간. 자, 오로라라는 놈이 만원대 이상에서 가격을 형성하게끔 만원대 이상의 종목이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명함을 팔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구간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넘어가야지만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 버리면 그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싹스로 봐서는요.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내려갈 타이밍에서 다시 올려놓고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위쪽의 저항대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횡보가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신금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은하철도 999는 메텔이지 메텔. 네, 메텔이기 때문에 걔는 아니고요. 별나라 손오공이 맞는 것 같아요. 스타진가? 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별나라 손오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 공주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면서 막 손오공 나오는 거 보면은 삼양법사 같은 얘기인가? 하여튼 옛날 사람들 많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옛날 사람들 많아.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이 티가 나잖아. 네, 저처럼 모른다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자, 2012년이죠? 네, 2012년. 12년 즈음에 시작된 강한 상승세가 주가를 크게 올려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횡보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주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수준을 넘겨주면 시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언제 갈지는 나도 몰라. 네, 그죠? 별들에게 물어봐. 그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 좋으나 신규 매수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하방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솔리드 볼게요. 솔리드 나쁜 주식이 아니야. 솔리드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엉망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기업은 결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이게 테마도 약간 섞어 있었던 느낌인 것 같고요. 업종 자체도 지금 이 기업이 그렇게 부담스럽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래야 될 종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이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이제 살짝 뭐라 그럴까요? 뒷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중계기 이런 쪽보다도 지금 보면은 KT, SKT, LG U+에 동시에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개발 이런 쪽이죠. 5G 망 운용에 소요되는 데이터 전송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계기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망을 지금은 이제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보면 그 매출액 같은 부분들이 조금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 전환이 됐고 2018년도에 흑자가 나왔다가 다시 2019년도에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서 뭔가를 좀 끌어내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때 조금 잘 터져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겨놔야지만이 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일단 넘겨서 지지가 되고 또 나가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위쪽 박스권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횡보로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네, 흐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봉 잠깐 볼게요.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홀딩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6,000원 아래쪽 들어가셨을 때 대응하시면 요것도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네, 항상 염두에 두는 건 이거예요. 요 자리 요거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8,000원대 넘어가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기업의 추세를 봐서는 뭐 넘어가지 않을까, 만원대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2018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작년도에 작년 4분기에 실적을 조금 만회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G 쪽 장비 업체이기는 하지만 끝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현재 추세상에서의 저항대인 8,000원만 넘겨주면 시세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홀딩 유지하시고요. 6,000원 아래의 가격대에서는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뭐 특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것은 단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월봉상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좋아요. 네,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관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통으로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으로 바닥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언제인지 몰라.
네,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게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가격대는 6,000원 아래쪽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동원수산 갈게요. 동원수산. 네, 저도 오늘 참치를 좀 사놨어요. 네, 요즘에 뭐 난리라면서 어제 제가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더니요, 뭐 장난 아니던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와, 나는 진짜 마트에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치여가지고 대충 그냥 먹을 거 조금만 사갖고 왔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시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참치 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시켰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시키는 것도 다 일시 매진이야, 일시 품절. 그래가지고 주문 자체가 안 되더만요. 아주 난리가 아니더만 이만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산 관련해서 이제 통조림 쪽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뭐 동원수산만 있겠습니까? 뭐 한성 기업 주가가 요즘에 근데 변동성은 좀 많이 보이더라. 네, 한성 뭐 사조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참치 관련한 부분들. 네, 통조림 쪽이 이제 매출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네. 지금 이 수산 관련주들은 수산주들은요. 약간 좀 지루한 국면이에요. 지루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저항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다. 이거 진단해드렸었나요? 이거 모양이 똑같은데 위쪽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왜 때려? 때리지 마. 왜 때려? 막 그거 있잖아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왜 때려? 막 그거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은 이거 때문에 기억이 나죠. 방귀가 잦으면 똥이 된다. 그죠? 네, 방귀를 뿡뿡 계속 껴. 뿡뿡뿡뿡 막 그러면 이 새끼 가서 똥을 싸 임마 새끼 그러잖아요. 이 지금 방구 끼는 거거든요.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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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예요? 부지지가 식사 중이세요? 네, 미안해요. 네. 근데 그 방구를 계속 끼다 보면 이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예요? 네. 그럼 말고요. 네. 얘는 그럼 뭐 만드는 회사예요? 동원수산은 수산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것도? 원양어업인 맞는데요? 네. 뚜뚜뚜뚜 그냥 얘는 원양어업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징어? 그냥 그런 쪽이에요? 뭘 만드느냐 한번 가봅시다. 그럼 그 동원 그 참치하고 얘네하고는 완전히 사업 분야가 다르다. 요즘에 이게 그 수산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확실히 그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제역 또는 뭐 조류독감 이럴 때는 수산주들이 좀 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 응. 동원수산 이거 참치잖아 근데 그래? 또 동원 뭔데? 뭐? 뭐? 그냥 얘는 참치를 그냥 잡아서 동원 산업에게 주는 건가? 그러면 니들이 캔을 만들어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거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 진단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네. 빵가루 후라이, 냉동 냉장, 참치 선망. 그러니까 참치를 잡아가지고 또는 다른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양으로 해서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동원하면 참치이기 때문에 네. 동원 참치 살코기 참치가 이제 유명하니까 그렇게 봤네요. 네. 수산물 가공 쪽도 일단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참치 일단 참치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산업 자체는 뭐 지금 물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든지 뭐 캔을 많이 먹어야 되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요 이게 그냥 횡보 흐름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쪽에서 때려막는 이런 모양새들, 즉 방구를 많이 끼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쪽 구경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좀 걱정스럽지는 않은 게, 이것도 뭐 아래쪽 지지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또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반등으로 연결돼서 추세를 연결시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11,500원, 12,000원대, 네. 11,500원에서 12,000원 수준의 저항이 있어서 상승을 강하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하방에 대한 지지선도 제법 강한 모습이므로 뭐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박스의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요 정도 보유 중인 분들은 네, 홀딩 하시고요. 신규는 좋지 않습니다. 관망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내려가더라도 일단 뭐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을 때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는 그 위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를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위버가 나왔네. 코위버. 네, 코위버 이거 지난달에 산 종목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산 종목인데 뭐가 걱정되셨어요? 지난달 언제 샀지? 24, 25 요때 샀나 보구나. 쉬는 날 있어가지고요. 네, 28일에 산 종목이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20% 수익인가요? 네, 20%. 네, 20%. 동원산업이 참치를 잡는다고요? 아까 동원수산도 참치를 잡는 걸로 되어 있던데. 네, 하여튼 뭐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렇지 뭐. 2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다. 일단 코이버 그렇게 보시면,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반등이 나가는 구간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직전 저항대가 나타나는 이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 그래서 여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목표 주가가 11,500원. 그러면 내가 여기 현재 여기 만약에 9,000원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한 20% 정도 먹고 빠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갈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목표 대응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뭐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일단 왔어.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졌죠. 그럼 당연히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 것인가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건 거거든요. 아까 전에 무슨 종목이었지? 솔리드 같은 종목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건데, 넘어가면 일단은 이거는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 이거죠. 아직 쌩쌩한 신인이야, 신인. 네, 신인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뭐 거의 2, 3년밖에 안 올랐잖아요. 실제로 오른 것도 5,000원에서 만원 한 10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럼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챙기고 밑에 갈 때 다시 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에이씨 그 귀찮고 그냥 들어오든가 말든가 몰라, 그냥 냅둬,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서 뭐 100%든 200%든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두시는 거죠. 들어올 거 감안은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놔두시는 분들은 내려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일단 안고서 보유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서 팔았어. 근데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해가지고 몇백 프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20% 먹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각자의 리스크를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민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큰 시세를 예상해 보면 이놈은 아직 애기예요. 네. 시세가 좀 더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홀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챙기고 다시 사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고 잊어버리거나 저는 그냥 안 팔아요. 네, 100% 나올 때까지 안 팔거든요. 100% 나오면 이제 그때 원금만 뺄 거고요. 그러면 또 공짜 종목 하나 생기겠죠. 뭐 그렇게 가지 뭐 굳이 팔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홀딩만 합니다. 네, 홀딩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도 고려 안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 약간은 주관적인 성격이 뛸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SL 볼게요. 네, 애기야, 애기. 얘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SL 볼게요. SL 자동차지, 자동차. 이 자동차인데 이게 지금 이때 많이 헤쳐먹어서 그런 건가? 네, 10배 올랐네요. 10배, 한 15배 올랐는데 15배 올랐다고 지금 이걸 너무 오래 갖고 가긴 한다. 근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요, 변동폭이 좀 커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요, 요 모양도 여기 지지선 그냥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언더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쿵쿵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만 쿵쿵 내려가지 위기 상황 이후에 바로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이런 뭐 큰 시세로의 어떤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나 기계적인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 대가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상당히 괜찮겠죠. 만약에 내일 갭으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 봤던 바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모양. 내일 양봉 대가리 하나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섬골 반전. 네.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은 아일랜드 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섬골 반전이 뭔 개소리인가 해서 섬골 반전이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영어를 보니까 알겠다고.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섬이잖아. 그러니까 섬 모양의 반전이다. 이거죠. 섬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야, 이 말을 이렇게 한국말을 더 어렵게 놨어. 네, 그래가지고 뭐 하긴 뭐 이렇게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섬골 반전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일 나오는 모양새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이 SL이라는 기업은요, 뭐 업황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요, 이런 형태의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이게 지금 박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갔을 때 뭐 100%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거의 2배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험난합니다. 여기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죠, 또 저항이 있죠, 또 저항이 있죠. 그래서 험난하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어서 대응하시는 위치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실 분들은 일단 홀딩을 가져가시는 전략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스 상황에서 박스 저점에 위치하면 대체적으로 반등이 진행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는 시점인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한탕 해먹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경우에서만 소량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평단가 좀 낮춰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사셔서 평단가 좀 낮춰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또 나는 단타만 할 거야, 단타 대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적 반등을 노리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 매수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네. 요거는 지금 뭐 관리인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이게 해결 다 끝나지 않았나, 악재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 해소가 다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해소가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를 저점으로 해서 유지를 좀 시켜주게 된다라면 이평선대를 정렬을 먼저 시켜야 되거든요. 얘만 잘났다고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모양새들은 갖춰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장기 이평선 조금 더 끌어내려 가지고 모양을 좀 더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요 위치에서 뭔가 횡보를 통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매도가 아니라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면 개가 물어가지 않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저점권에서는 일단 리스크는 동반되어 있지만 한번 이 종목이 리스크를 이겨내고 상승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제법 큼직한 건더기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큼직한 건더기. 1차적으로는 여기, 2차적으로는 네, 저기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 만약에 이게 냄비 다 보셨죠? 냄비 전략. 네, 냄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네, 어디쯤 와 있을까? 요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그 뭐 재료를 가지고 사는 부분인데 그 인보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네,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아마도 저점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몰빵을 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실 이야기고요. 네, 어쨌건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보가 조금 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평선 정렬 안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 정렬 진행돼야 돼요. 우상향 전환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 시점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은 일단 바닥 횡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꼭대기에서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비중을 조금 네, 뭐 늘린다라기보다도 그 뭐랄까 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의 기대감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 상황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며 판단되나? 네. 현 구간에서의 바닥권 형성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렬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뭐 전환된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평선이 200일선하고 300일선입니다. 저걸 다 끄집어 내리려면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괜찮아요. 네, 홀딩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신규 매수도 소량 대응은 괜찮아요. 다만 각오할 것은 시간을 제법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사놓고 야 이거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바닥이라고? 그럼 당장 수익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수익 나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보면은 뭐 1년 후, 2년 후 금방 올 것 같지만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하고 보유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많이 사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런 바닥권에서는 항상 소량 조금 해놓고 나머지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많이 샀는데 제기를 왜 안 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겠죠. 시간이 일단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테스 볼게요. 테스는 뭐 반도체 뭐 대장이었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대장이었다. 그런데 이게 상승 이후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이게 재밌는 구간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상승 추세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움직임 나오잖아요. 번개처럼 가는데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들어가서 나가는 이 전환점, 전환 포인트. 이 자리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위치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도 돼요. 요 위치가 직전 저점 또는 직전 고점도 안 깼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종목은 아주 정석적으로 잘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정석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잘, 생방송 맞습니다. 상승 추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승 추세가 잘 진행이 된다면 대부분은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볼게요. 네, 이렇게 짜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다?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요, 물론 이것도 그림상으로 보면은 야 금방 가겠구나 하겠지만 또 그렇게 금방 가진 않아요. 가면서 별 지랄을 다 하거든요.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빠지는 거 보세요.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넘게 빠지는 거고요. 쭉쭉 빠질 때 뭐 30~40%씩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죠. 2만 원대까지.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돌아서는 모양새,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갈 수 있겠다. 자,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문제 없겠죠.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뭐 지금 뭐 들어가셔도 별 문제는 없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단기적 데드 크로스와 함께 고점을 누르는 형태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왔다가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뭐가 달라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위치예요. 삼성전자 비슷한 위치인데 들어가면 요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5만원대까지. 근데 오늘 월급날이었기 때문에 산 거고, 삼성전자는 더 오랫동안 매수할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비중을 더 확대한다거나 종목을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고요. 테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신규 매수를 고려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내일도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흐름적인 상황은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선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21,000원대.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 때까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추세는 상승 추세를 정석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며 4만원 수준의 직전 고점도 넘겨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격이 조금 벌어진 시점이므로 주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장기 관점으로 홀딩이고요. 홀딩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자는 21,000원 수준의 지지선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시고요. 네. 오늘 추가 종목, 오늘 매수한 종목은 제가 방송 초반에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물어보실 때마다 계속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보령이 없어졌구나. 그냥 메디앙스만 됐어요. 네. 보령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네. 네. 보령 메디앙스 맞잖아. 그죠? 애기용품.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저거랑 그 아가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인데 요거는 뭐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나가는, 전달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가방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애기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그 출산율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 둘째 애들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보시면 아마도 이 한국 제품들이 또 환영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상황인지라 뭐 약간은 좀 뭐 그런 부분들이 두각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얘네들 지금 뭔가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방이나 메디앙스나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치 근데 딱 따지고 보면 이래요. 아가방이 좋냐 메디앙스가 좋냐 따지면은 아가방이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아가방이 대장 같잖아요. 보령과 이 메디앙스와 아가방 둘 중에 어떤 거 할래? 그러면 저는 아가방 할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네. 삼성 할래? 하이닉스 할래? 둘 다 좋긴 좋은데 삼성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는 전환 포인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승이 기대되는 위치입니다. 상황인 만큼 흐름이 단기적 조정을 보였으나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위치이므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화면이 뿌여진 분들은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 개선이 됩니다. 네, 그거는 그 인터넷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녹화 방송을 보시면은 조금 더 나아요. 녹화 방송은 그런 거 없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유튜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한양 ENG는요, 지금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추세가 바뀌면 좀 이렇게 무서워요. 주가가
이렇게 그냥 잘 나가다가 바뀌어버리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하향 곡선을 지금 일단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는 지금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지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탈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지지선이 계속 이탈이 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내려간 부분이 좀 억울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추세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환점을 만들어서 움직여주면, 지금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추세가 하향 추세란 얘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여기에서 지금 시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의 모양새에서 시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억울한 부분을 해소가 돼서 다시 올려줄 것인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진단해보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이므로 현 시점은 하락의 포지션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나, 최근 이제 작년 연말부터 주가의 바닥과 추세의 전환을 새롭게 만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 구간의 급락세는 악재에 따른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일단 홀딩을 유지하시고 주가의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았어. 그렇지만 그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악재나 돌발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 떨어지더라도 바로 회복해주면은 그것은 쳐주지 않는다. 이거 바닥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급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바로 회복을 시켜주게 된다면 그것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기 급락이 다소 억울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게 진행돼서 11,000원대 이상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현재 시점이 저점 유지를 통한 바닥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주가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신규 매수는 좋은 위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개 종목 다 진단을 해드렸네요.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 종목들 뭐뭐였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매수됐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다고? 태경화학, 그리고 SAT, 네, 그 다음에 아가방, 네, 그리고 수산중공업,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네, 엔지니어링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 넷, 6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기존에 보유 중인 종목들을 추가 매수로 진행한 부분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계좌에 직접 매수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친절하다, 그지? 자, 9시 땅 됐습니다. 자, 저 다음으로 이어서 하시는 분은 그 차우승 센터장님이죠. 네, 서울식품 우선주가 급등했다고 하네요. 조정에서도 기회는 있다, 꼭 따라가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센터장님 이야기 88TV에서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다시 올게요. 네, 그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